그래도 너 보세요. 아유 뭐 안 될 것 같아. 그러다가 뭐 청약을 안 했는데 미달 나와버리면은 땅을 치고 후회하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양을 하는 단지들 중에서 청약 꿀단지만 콕콕 찍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청약 꿀단지의 박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포, 경기 광주 오포입니다. 오포. 광주 보산지구에 있는 오포자이, 오브제입니다. 오브제. 옛날에 우리 진행을 했었을 때는 D5를 가지고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옛날에 했던 거에 2차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엄연히 단지는 달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D5 했던데 그 앞에 오포 고산리 484-5번지 고산 2지구 C1 블럭이 됩니다. 자, 이게 원래 블럭이 두 가지였대요. 근데 이제 하나로 다시 인허가 변경을 통해 갖고 통합해서 927세대로 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예전에 그 오포자이 D5 3블럭하고 4블럭 가지고 이제 우리 그 진행을 할 때 여기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여기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진짜 했는데 떨어지면서 직방에서 슬픈 음악 깔아주고 했는데 저는 진짜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어머니 꼭 넣으세요 했는데 또 떨어지셔갖고 지금 열이 엄청나게 받아있는 상태인데 야 근데 여기도 괜찮아. 근데 진짜 여기까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큰일입니다. 여기서 자이가 계속해서 분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요 근방에서는 자이타운이라고 해서 불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하 5층서부터 25층까지 해서 10개 동. 그래서 이제 927세대. 그래서 이제 최고 25층까지 있고. 그러니까 이제 9월 예정이긴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곧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대지 면적 자체가 막 그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산을 좀 많이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막 공터처럼 쫙 크게 자리를 잡기는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포자이 디오브 같은 경우는 앞에 개천이 있고 남향으로 해서 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좋아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했는데 근데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산을 깎아서 만든 것까진 좋은데 산을 깎아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자체가 골짜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트여져 있는 데가 이제 북동향 쪽으로 좀 트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남향이나 뭐 서향이나 이런 데는 산으로 해서 조금 둘러쳐져 있게 됩니다. 둘러쳐져 있다는 얘기는 막혔다는 뜻이죠. 옛날에 오포자이 D5 했을 때 그때 15대1 나오고요. 최고는 48대1 나왔습니다. 진짜 잘 나왔죠. 근데 요번에도 그만큼은 나오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여기는 방송하게 되면 일단 조회수 무조건 잘 나와요. 여기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판교 뭐 성남 분당에서 이제 다 이쪽으로 해서 다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빠져나갈 수 있는데 밀려나갈 수 있는 데가 서울의 동쪽밖에 없다. 경강선 라인밖에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경강선 라인을 일찌감치 깔아놨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진짜 자기가 아니라 어떠한 브랜드가 와도 여기는 일단 완판이 무조건 나가게 될 수밖에 없을 요지 중의 요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방 아파트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교통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일단 22년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 IC 이제 생긴다고 하고요. 수광선 수서에서 광주 복선전철 계획 이게 또 괜찮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가 이제 상당히 외져 있기 때문에 경기 광주역으로 일단 나가야 되는데 그 좋다는 경강선을 타야 되는데 매어 터지지만 거기까지 어떻게 가느냐 하시는데 마을버스까지 타고 가는 데가 조금 멀긴 멀어요 지금 현재. 근데 나중에 이제 오포 자이 디오브랑 오브제랑 이제 다 완성이 되고 그러면은 세대수가 꽤 나오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아마 한 정거장 더 들어와서 여러분들 다 태워가지고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마을버스가 아닌다면은 경강선을 타러 경기 광주역까지 나가는 게 조금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이게 6k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타게 되면은 한 35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걸어가기는 너무 멀고 말이 안 되고요. 마을버스에 기댈 수밖에 없고 차를 타고 가지고 가서 이 많은 그 세대수의 사람들이 다 경기 광주역에다 주차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굴려서 말씀드린 게 이제 전동 킥보드 있죠.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떤 분들이 댓글에다가 그거 타고 다니는 것도 만만치 않다. 도로가 개판이다. 인도 개판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그래요. 경기 광주가 인도가 사실 깔끔하게 안전하게 잘 돼 있지는 않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으니까. 어째 됐든지 간에 가기만 하면은 마을버스 타고 35분 40분 걸렸는데 경기 광주역에서 판교역까지 넘어가는 게 12분 걸립니다. 그리고 판교에서 강남까지 가는 데가 14분 걸립니다. 훨씬 더 빠르죠. 그죠? 일단 그래서 제가 경기 광주역에서 지하철만 타게 되면 일단은 게임 끝납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광주역에서 접근성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근데 경기 광주역까지 이제 접근성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벌써 7억, 8억 막 넘어가 버리고 하는데 여기 있는 아파트는 그래도 시세는 좀 더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역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고 멀면 멀수록 분양가, 시세 이런 것들이 다 거리별로 다 달라진다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군. 경기 광주는 항상 학군이 문제입니다. 특히 삼등역 힐스테이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죠. 핸디캡이 좀 세요. 그래서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한 태전이나 이 정도까지는 가시게 되면 괜찮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뭐 나머지 오포까지 내려간다든지 삼동 간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태전고 나와 있고요. 근데 2.1km 그리고 광남고 있는데 여기 2.4km 다리는 튼튼해질 것 같고요. 고산지구 내 그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도서관 이런 거는 다 유치를 한다고 합니다. 자연은 괜찮습니다. 삼각가서 만들었으니까 공기는 좋아요. 음이온은 그냥 자동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 앞에 이제 오포 자이 디오브 했을 때처럼 그 수변공원 있죠. 고산천 그게 있으니까 그런 점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집 앞에 하천이 하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좋아요. 자, 예상 분양가 한번 보고 가실게요. 오포자이 디오브 했을 때 그게 이제 하나의 기준점이 되죠. 최근에 분양을 했었고 이 위치도 비슷하고 브랜드도 똑같고 하니까 그때 84 타입이 4억 8천 정도에 분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거의 비슷하게 분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주변의 시세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근처 인근 역 있죠. 거기는 7, 8억. 이제 경기 광주역 주변에 뭐 위에 쪽도 마찬가지고 뭐 태전이나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의 아파트를 한번 보세요. 연식이 얼마 안 된 아파트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브랜드가 괜찮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7, 8억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 말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사실 그냥 찍어서 한번 보세요. 금액대가 다 좀 낮아요. 뭐 한 3억, 4억하고 막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식은 뭐 20년 된 것도 있고 꽤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리는 점점 멀어졌지 연식은 뭐 20년 넘어가 버린 것도 있지 브랜드도 약하지 세대수도 뭐 그냥 그저 그렇지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아무래도 많이 빠지죠. 야, 여기도 벌써 연식 20년 된 아파트가 많이 있었다 그러면은 사실 옛날서부터 여기 자리 잡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이 아파트들이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는 타이밍이 온 거죠. 이제 20년 되고 그러면요 이제 물이 새기 시작하고 보일러가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거리는 좀 더 멀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새 아파트 이제 자이 이런 쪽으로 해서 갈아탈 수 있는 예비 기대 수요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지역이 굉장히 핫해요. 조정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가 지역이죠. 그래서 일단 당첨이 됐다 그러면 7년 동안은 청약 금지를 예상을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당첨만 되면 되지, 그죠? 그리고 실거주 하실 분들만 하시란 뜻이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그 청약 흐름이 그렇죠. 일단은 당해 지역 우선으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1년 이상 경기 광주에서 사셨던 분들을 1년 이상 계속입니다. 계속 거주. 뭐 중간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한테는 당해 지역 100% 우선으로 먼저 공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 1년 미만,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이런 데 이제 기타 1순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넣어 보세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내 집 마련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그다음에 기대를 해야지. 아유 뭐 안 될 것 같아. 그러다가 뭐 청약을 안 했는데 이달 나와버리면은 땅을 치고 후회하죠. 특히나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요 다음에 뭐가 나오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뭐가 나오지 해서 무슨 브랜드에 어디에 뭐가 나오냐 하는 것들은 이제 진짜 가점이 한 60점대 막 후반 뭐 이런 분들이 하는 거고. 자,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종합통장 그리고 이제 예금통장, 부금통장 이 세 가지 가능합니다. 저축통장은 안 돼요. 그거는 저기 공공이니까 이거 다 민영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거 주의해서 하셔야 돼요. 그거 하게 되면 다시 이제 또 공공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24개월이 지난 통장 이런 것들만 가능하고요. 면적별 예치금 들어가져 있어야 되고요. 무주택자는 가점으로 1주택자는 각서 쓰고 추첨으로 해서 가셔야 됩니다. 세대 준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다 아시죠, 그죠? 그리고 과거 5년 이내 당첨됐던 기록이 있는 분들은 안 돼요. 그 5년이 은근히 길어요, 진짜. 그래서 이건 청약홈에 가시게 되면 다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호 제곱 이하로 해서 들어가는 타입이 있죠. 84 타입이나 59 타입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75대 25에서 25%까지는 추천 물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8호 제곱을 초과하는 물량들이 좀 있죠. 그런 경우는 3대 7. 그래서 70%가 추천 물량으로 해서 배분이 됩니다. 제가 청약에 대해서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뭐 부부 분리 세대 돼 있으니까 뭐 따로 하면 되지 않아요? 아이들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옛날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청약에 대한 기본 공식 원리는요. 한 세대당 분리 세대일지라도 하나로 치고 한 사람이 한 번만 청약을 하시라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잘못하면은 당첨이 됐는데 부적격이 돼버리게 되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하다못해 초월역도 있고 힐스테이트 그리고 곤지암 아이파크 거기도 있고 그런데 부적격 때문에 청약을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잘 주의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광주 오포자이 오브제 자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광주에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짜 요번에는 한번 꼭 당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당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 있죠?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해보고 댓글도 달아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